MBC에 대한 어떤 그 방심위의 그 노골적인 그 편파적인 심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을 위해서 이따위 심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어떻게든 쉴드 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중징계가 또 나왔습니다. 네, 방심위가 어제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의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김건희 모녀에 대한 내용이 보도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윤석열 추천의 이정옥 위원은 수조 원을 벌었든 액수는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여부가 핵심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으면 보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이 얘기의 의혹이 처음에 대선 전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 윤석열이? 손해봤다며. 자기는 운영한 적도 없고 1억 원짜리 통장 하나 하고 도장 맡긴 거밖에 없다며. 활용당했다며. 아니, 그리고 보도 가치가 없다는 걸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얘기를 합니까? 이거 뭐 보도 지침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처럼? 아니 보도 보도 가치를 가치는- 왜 너네가 평가해? 언론사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도하는 거예요. 아니 되게 웃긴다. 송작가 TV에서 우리가 막 그 아이템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 그 극우 방송에서 아니 저것들은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니들이 뭔데 판단하는데 이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쓴 언론이 MBC밖에 없다는 것도 진짜로 이 나라가 이 언론이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은 중징계가 되겠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 이거는 징계한 사람들 훈장이에요. 다. 훈장. MBC 입장에서 훈장입니다. 결국은 의혹 보도도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 방심위 입장에서는 김건희에 관련된 거라면 의혹 보도도 안 되고 검찰발 받아쓰기도 안 돼.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얘기한 거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것도 보도를 하면 안 돼. 김건희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언론이 김영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영희, 리영희. 미영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지. 왜? 창피해? 한두 번이야? 이영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김영희는 그 예. 저기 MBC 뭐 쌀집 아저씨 아닙니까? 뭐 그러네요. 김영희 PD. 대PD네요. 이영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언론이 할 수 있는 기능, 언론의 보도의 가치는 기록, 그 시대에 기록을 남기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송작가 TV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남들한테는 음모론이네, 뭐네, 뇌피셜이네, 과장이네, 어쩌고, 거짓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런 얘기,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시대에. 예? 누군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당당한 거야. 그때는 입 쳐닫고 있다가, 알면서도 얘기 안 하다가, 무서워서 쪽팔려서 지들 스스로 내려놨다가, 지금 와갖고 이걸 한다고? 그래 놓고도 제대로 된 소리를 못해요.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못해. 고발한다, 고소하겠다, 이 소리 나오면 스스로 방송을 내리고 댓글을 접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니, 23억을 헤쳐먹었는데, 어디 동네 할아버지 데려다가 회사를 지들이 세우고, 이사하고 쩐주를 해가면서 회장을 시켜갖고, 주가 조작을 시키고 거기에 지네 전 재산을 끌어들여갖고 올인을 한 사람이 김건희하고 최은순이에요. 아니 근데 정작 이 MBC 그 시선집중에서는 주가 조작 했다고도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무슨 추론을 했어, 조사를 했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김건희 모녀가 23억을 해 먹었더라라고 하는 팩트를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팩트가 틀려서 잘못된 사실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검찰이 인정한 내용을 갖다가 검찰을 보니까 이렇게 있던데요라고 얘기했는데 가치 없는 거를 보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중징계를 내려? 법정 제재 먹으면
이거는 방심이니까 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진짜 MBC 없애버리려고 하나 봐, 진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MBC는 유튜브 방송으로 가야 돼요, 이제. 공중파 송출 못 합니다, 이제. 아니, 근데 계속 저기 해야죠. 소송 계속 해야지.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MBC가. 그 전에 그 징계한 것들도 MBC가 다 이기고 있어요. 방심위가 제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하면은 거죠. 송 작가한테 계속 협박질하고 고소 고발한다고 오고 실제로 고발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네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끝까지 괴롭힐 거야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유 대부분의 사람들 아 이거 아니라도 하는데라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밟으면 오히려 더 일어나는 잡초예요. 아니 저기 제가 알려드린데 송 작가님이요 뒤끝이 겁내 길고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뒷날에 내일을 생각 안 하고 그래? 야 걸어 우리도 동시에 걸어 이러고는 예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그러니까 끝까지 갑니다. 겁먹어서 야 하지 마 귀찮아서라도 하지 마. 귀찮은 마음이 있긴 한데 살짝 야 내가 귀찮다고 하면 약간 가오 떨어지겠지 이러면 바로 야 고해 이런 식의. 그러니까 건드려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대응할 마음의 각오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거 어떻게 갈아엎든지 없애든지 해야 돼요, 진짜로. 당연하죠. 이것부터 손봐야 돼요. 아니 그냥 그 언론 그 관계한 그 징계 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언론에 대한 그 징벌적인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에요. 16,000건 중에 해결하지 못한 그 법안 중에 하나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거부터 일단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것도 통과시키고 하는데, 개정해가지고 금액을 올리면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고, 이거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도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 맘대로 평가할 거면 방통심의위 자체가 있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의위가 없어도요. 예를 들어 잘못된 뉴스라든지 이거를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갖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조심하죠. 오히려 언론들이 더 조심하겠죠. 근데 지금 나서고 있는 건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공정하게 뭔가 지금 있는 국민을 위해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방송에 대한 어떤 질적인 또는 어떤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시키라고 있는 데가 김건희 하나를 덮겠다고 방송에 가치가 없다고 하는. 아니 그러면 그런 판결을 내린 법원은 무슨 가치야? 거기 있는 검사들은 뭐가 되는 거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MBC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MBC만 했거든, 보도를.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방식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해져 올 겁니다. 특히나 유튜버들 관련해갖고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걸로 봐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들이 달라붙어갖고 시민단체가 달라붙어갖고 무지막지하게 고소고발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라 이거야. 왜? 한동훈이 한 것도 그렇고 MBC하고도 그렇고 지금 얘네들이 무리하게 방송 언론 이런 쪽에다 걸었던 이 판결들 자체가 이기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나 지금 정진석이 같이 사자 명예훼손 요런 거는 100% 지지만 정당한 보도 그리고 그에 대한 논평에 대한 것을 갖고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있으면 안 돼. 그거 독재국가야. 자, 이런 와중에 또 한 관심사였죠. 장모가 이번 달에 가석방이 되냐 안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류됐다 그래요. 취소도 아니고 보류입니다. 네, 법무부가 어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은순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보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 가석방 심사에서 다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뭘 이렇게 자주 판단을 해. 계속 눈치 보는 거지. 아니 끝났으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다가 또 분위기 안 좋으니까 지금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건 뭐지? 아니 편한가?
그 병원에 있다더만. 아니, 일주일에 나흘 닷새를 병원 나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석방 관련된 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실제 수용 기록 공개를 좀 해봐요.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정보 공개 좀 해가지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진짜 안에 있는. 도대체 수감일 중에 며칠이나 거기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감옥살이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접견실에 특수 접견한다고 옛날에 그 장관, 귤만 까먹던 장관 누구야? 조윤선이요. 조윤선처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특별 면회만 하고 자빠져 있는지, 병원은 몇 번을 나와갖고는, 몇 시간을 있다 갖고 누구를 만나고 갔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갖고 오라고요. 본인이 본인이 거부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웃기고 있네. 나 안 나가! 누구 죽어버릴 맘대로 날 내보내려고, 뭐 이거요. 죽어버릴 거야라고 했던 사람. 약 먹고 죽겠다! 아니, 무슨 보약을 배 터지게 먹으려고 그랬나? 약 먹고 죽어버리게? 뭐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많이 먹으면 과하죠? 너무 웃긴데. 아무튼, 구치소에서 요걸 밀어넣고 또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상내각, 천공총리 들어오고, 네, 이렇게 쭉 깔리면, 그때 가서는 또 슬그머니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하고 달라요, 국민들이.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용산이나 이 국진당이 꺼내놓는 한 가지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레기가 일방적으로 기레기들이 윤석열을 빨고 국진당 편에 서가지고 보도를 하는데도 국민들이 알아채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이제 안 속는다는 거지. 4.19 기념식 때요. 4.19 혁명 기념식 때 그 4.19 당시에 주축이 됐던 세대가 10대예요.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1960년도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성인이야. 지금은 사실 의무교육화 됐는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지성인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 중심으로 4.19 혁명이 이루어졌고 그때 주축이 된 학교의 학생들, 그러니까 후배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600명이 그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타난 순간 그 영상이 있어요. 시민방송 RTV에. 애들이 갑자기 파도 타면서 일어나 우와 이러고 이재명 이러고 난리 났어. 애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너무 웃긴 게 애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자마자 다 1번 이재명 뭐 이러는데 애들이 되게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그렇게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국진당 측 보도를 하고 윤석열 빠른 보도를 하는데도 학생들도 알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 매체의 정보 전달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어떤 정보 전달이 예전처럼 깜깜이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보 유튜브 방송을 듣고 그다음에 각종 게시판에 글을 쓰고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다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이현주 의원이 말했나요? 그 네이버 댓글만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욕하는 사람들이고 윤석열 당선돼야 되고 이런데 결과는 이렇지 않느냐. 국민 그거랑 이 네이버 댓글이랑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그냥 기존의 뉴스를 보고도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참 걱정이에요. 지금처럼 방송 환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MBC가 유튜브 방송국이 되면 우리 자리를 뺏길 것 같단 말이지. 저기 MBC가 유튜브 방송이 왜 돼요? 아니 공중파를 이제 못 내보내니까 이제는 방송을 유튜브로 할 거 아니야. 저기 MBC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MBC 입장에서도 좋은 게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딱딱 그 시청료 그 광고료 들어올 거고 광고 유치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슈퍼챗도 받을 수 있거든. 지금 MBC가 시청료를 받아 뭐를 해? 아니 광고 팔아갖고 대기업 눈치 봐야 되는데 MBC가 유튜버가 돼갖고 1000만 유튜버 돼봐봐봐. 야, 그때 되면요, 우리 같은 군소 유튜버는 무조건 밀린다니까. 지금 11시 때 1위 방송이 우린데, 그래서 MBC가 그치. 잘 돼야 돼. MBN을 제끼고, 우리가 11시 때 1위 방송에 올랐는데 유튜브에. 이거 당연히 MBC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아니에요. MBC는 끝까지 지상파 방송으로 남을 거고요. 싸워서 이길 겁니다. 여러분, TBS 젖어가지고,
김어준 총수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죠? 네. 결국 그 양반이 겸공하고 여론조사 꽃 돌려가지고 그렇지. 이번 총선에 이런 결과 만들어냈어요. MBC를 탄압해서 유튜브 방송 만든다? 니네는 그냥 끝이야, 이씨. MBC 뉴스 유튜브 채널 이미 433만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뉴스만 하는 건데 앞으로 그거를 24시간 내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럴 때 되면 진짜 우리 같은 군소 유튜버에 다 죽어. 살 길이 막막해진다. 우린 다 죽어.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MBC 꼭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지상파로 꼭 살아남아 주십시오. 유튜브 다른 유튜브 방송.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MBC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